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이 사형 선고를 받아 목숨을 잃었던 사실이 사법적 판결로 재조명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했던 LG화학이 관련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수익 감소까지 감수하며 내린 특단의 조치였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남해안 앞바다에서 잠수어민들의 키조개 채취가 한창입니다. 키조개는 산란전인 이맘때가 가장 맛이 좋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쯤이면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해 새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국가폭력을 사법적 판결로 인정받아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10월 여수주둔 14연대가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당시 군경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고 군사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순천철도구 기관사였던 장모 씨는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후 연행돼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60여 년 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군경이 순천 지역 민간인 439명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고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지난 2013년 또 다른 유족 2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문을 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생명들, 귀한 생명들을 이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재심을 했고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여순 사건에 무법적인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사건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피고인의 죄명조차 확인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법회의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준비기일 형태로 하고 다음 공판까지 재심 청구 이후 장 씨 외에 다른 2명의 유족이 사망한 상황과 관련해 변호인 측 입장을 정리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문이나 어떤 불법 구금 등에 의한 증거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공소사실 특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공소기각 판결에 여순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다시 열립니다. 앞으로의 2달 동안 검찰이 적정한 근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빠르면 9월쯤 이전될 걸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현 종포해양공원에서 운영 중인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기로 하고 순천국토관리소모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에 거북선대교 아래의 가설 건축물과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되 안전조치를 담은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실시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닥 작업과 화장실 공사 등 기반시설 작업을 끝내고 9월쯤 새로운 운영자들을 모집해 낭만포차를 열 계획입니다. 재직 중에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전남영상위원회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에 순천시가 전임 종사자 겸직과 겸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순천시 감사실은 오늘 이들 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 직영 또는 위탁 대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전임 근무자의 겸직과 겸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실은 이어 겸직 겸업 제한 대상자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감독부서 관리자의 책임 부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영상위원회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전 현직 사무국장은 재직 중에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 남용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대표적인 철새인 흑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순천만에 머물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는 해마다 순천만에서 3월까지 월동한 뒤에 시베리아로 돌아가지만 올해는 지난 1996년 공식적 관찰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달 말까지 7마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찰된 흑두루미가 일본의 월동지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걸로 추정나고 있으며 송조 3마리, 유조 4마리로 구성된 가족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했던 LG화학이 관련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까지 감수하면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겠지만 애꿎은 현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장판과 벽지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LG화학의 PVC 페이스트 공장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조작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직후 사측은 곧바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합원은 모두 40여 명.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불법이 이뤄졌고 게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언론을 통해서 공장의 폐쇄를 전해드려야만 했고 굉장히 지금 서글픔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고 사측은 해당 공장에 근무했던 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근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해야 하지만 진짜 부담은 따로 있습니다. 또 마땅한 업무적인 배치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장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LG화학의 배출 농도 조작 건수는 2년여 동안 밝혀진 것만 149건. 현장 근로자들은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또 회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파장이 왜 자신들에게까지 미쳐야 하는지 여전히 답답할 뿐입니다. 분명히 그 윗선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묵인 방조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내서 윗선이 책임질 수 있는 노조는 충분한 설비 보안과 지역사회의 검증이 이뤄진 뒤 공장이 재가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조도 공장 폐쇄라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 전환 배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사 양측의 충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연루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경고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농도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해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산단 기업들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를 포함한 노동단체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것은 여수 시민과 산단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엄중한 수사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지역 상공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각종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족에는 여름에 산란을 하죠. 이 알을 낳기 전 살이 꽉 찬 요즘에 가장 맛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기족의 채취가 한창인 남해안 앞바다를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시 백야도 인근 앞바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키조개 채취가 한창입니다. 준비를 마친 잠수부가 뻘 속에 박힌 키조개를 캐기 위해 30여 미터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30여 분이 지나자 자연산 키조개를 가득 실은 그물이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연이어 그물이 올라오고 배는 어느덧 키조개 더미로 가득 찹니다. 곡식을 까보는 키의 모양을 닮아 키조개라고 불립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자라 사람의 얼굴만큼 커졌을 때 채취합니다. 키조개는 산란 직전 알을 품고 살이 오른 4, 5월 봄철인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살도 막 풍성하니 여기 이 알도 단단하면서 제일 맛있어요. 모든 음식들은 제철에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키조개는 조갯살보다는 주로 관자라고 불리는 부위를 떼서 요리해 먹습니다.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좋고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채취한 키조개는 일본에 주로 수출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감소로 채취량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제철을 맞은 자연산 키조개가 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짓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해비타트 전남동부지회는 오늘 광양읍 우산리 1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이 거주하게 될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공식을 열고 앞으로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해비타트 운동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택 건축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양 하이텍 고등학교가 농림산식품교육문화원의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은 지역 농생명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 전남에서 광양 하이텍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하이텍 고등학교는 또 농정원 실습장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돼 학생들이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NCS 체제 적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특허청 발명 학교 선정으로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고등학교 건물 4층에서 17살 A군이 투신했습니다. A군은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시험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이후 책상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던 점을 토대로 자살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통 방식 분청사기의 제작을 위해 500년 전 전통 흑가마를 재현했습니다. 고흥군은 500년 전 선조들이 사용하던 전통 방식의 분청사기 제작을 위해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 위치한 2호 가마터에 전통 분청사기 흑가마를 재현해냈습니다. 전통 분청사기 흑가마는 분청사기 2호 가마터를 자연 경사면에 반지하식 오름가마 형태로 축소 재현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전통 분청사기 흑가마가 500년 전에 전통 흑가마를 재현해 지역을 대표하는 덤벙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가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주말 문화의 거리와 근대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매곡동 일원에서 순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4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화재 야행의 주제는 승평지로 본 순천의 문화재로 순천시는 오는 8월에도 2차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직과 폐업 등 위기 상황을 맞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의 신청을 받은 뒤 기준에 맞춰 주거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관내 취약계층 800여 가구에 4억 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아이돌과 영화감독, 예술인을 명예 홍보대사로 잇따라 위촉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6일 순천 출신인 가수 B1A4 공찬을 문화재 야행 개막식에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김정택 예술단 단장과 황윤 생태 영화감독을 시 명예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인하했습니다.
고흥군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군비 10%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과 작물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